안녕하세요, 나무입니다. 오늘은 카드를 2장 선택해주세요. 먼저 보자마자 가장 마음이 끌리는 카드를 하나 골라주세요. 이 카드는 앞으로 3개월 동안 겉으로 드러날 두 사람의 재회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장 중에 이상하게 눈이 가지 않거나 왠지 선택하고 싶지 않은 카드도 하나 골라주세요.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아직 보지 못했거나 외면하고 있는 문제, 재회를 막는 숨은 변수와 조언을 보여줄 거예요. 가장 끌린 카드의 리딩을 먼저 들어주시고 두 번째 리딩에서는 큰 변화와 행동, 결말과 조언을 중심으로 확인해주세요. 두 리딩에서 같은 메시지가 반복된다면 앞으로 3개월 동안 특히 중요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끌리는 카드와 가장 선택하고 싶지 않은 카드까지 모두 고르셨다면 댓글에 두 번호를 선택한 순서대로 남겨주세요. 리딩을 들으면서 내 상황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고 재회 다음 흐름도 같이 이어서 확인해주세요.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끌리는 카드와 가장 선택하고 싶지 않은 카드까지 모두 고르셨다면 댓글에 두 번호를 선택한 순서대로 남겨주세요. 리딩을 들으면서 내 상황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고 다음 재회 흐름도 이어서 확인해주세요. 그럼 우리 1번 분들, 상대방과 1번 분들 사이에 깔려있는 그 무의식의 연애 에너지를 볼 건데요. 카드는 펜타클 6번 카드 나왔고요. 이어서 컵킹, 마지막으로 행맨 카드 나왔어요. 카드로 봤을 때 현재 두 사람은 감정은 남아있지만 관계를 주고받는 그 균형이 무너진 채 멈춰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어요. 펜타클 6번은 한쪽이 더 많이 주고 다른 한쪽은 그 노력을 일방적으로 받아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연애 당시에도 먼저 연락하고 이해하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쓴 사람이 따로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헤어진 뒤에도 한쪽은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지만 다른 한쪽은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중간에 컵킹 카드가 떴잖아요. 이거는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모습은 아니에요. 상대방도 그리움이나 미안함을 느낄 수 있지만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다시 관계에 끌려 들어갈까봐 스스로 마음을 좀 조절하고 있는 느낌인데요. 마지막에 또 행맨 카드가 나왔다 보니까 관계가 당장 움직이기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연락하고 싶어도 먼저 행동하지 못하거나 다시 만나도 이 문제가 반복될까봐 결정을 미루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상대의 움직임을 기다리면서 그냥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현재 관계를 다시 이어가려면 한 사람이 맞춰주는 구조부터 완전히 뒤바뀌어야 돼요. 상대방도 관계를 위해서 같은 정도의 노력과 책임을 보여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이 관계의 지금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상대방의 속마음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상대방의 속마음으로는 소드 6번 카드, 이어서 마법사 카드, 마지막으로 타워 카드가 나왔어요. 상대방은 이별 이후에 좀 복잡했던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약간 이 관계를 또 이어가고 싶은 마음도 반면에는 좀 있어요. 소드 6번은 갈등이 많았던 상황을 뒤로 하고 벗어나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좀 더 나아진, 편안한, 조용한 상태로 이동하는 카드인데요. 상대방은 이별 이후에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시 부딪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거리를 유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아마 좀 잘 지내거나 관계를 정리한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에서는 이별의 그 과정이 본인을 계속 힘들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또 여기 중간에 마법사 카드가 나왔잖아요. 상대방은 지금 연락이나 다시 다가가고 싶은 마음을 생각하고 있을 수는 있어요. 먼저 연락한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다시 대화를 시작할 방법은 없는지 고민할 수 있어요.
특히나 이 마법사 카드는 말할 수 있는 능력과 관계를 이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무의식 에너지에서 나왔던 이 불균형의 키워드가 아마 상대방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여요. 그래서 상대방은 자신이 원한다면 관계를 다시 움직일 수 있다고 그런 자신감도 이 관계에서는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마지막에 나온 타워 카드가 좀 에너지가 강한 카드예요. 이별 당시의 충격이나 두려움이 이 사람한테는 강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다시 가까워졌다가 혹시나 또 이 관계가 무너지면 본인이 너무 힘들 걸 알기 때문에 계속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거죠. 혹은 내가 먼저 연락을 했는데 본인이 리드하지 못하고 그 외의 방향으로 나아갈까봐 좀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마법사랑 타워가 같이 나온 걸 보니까 갑작스럽게 연락할 수도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본인이 원할 때 충동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죠. 다만 상대방이 연락한다고 해도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기엔 좀 어려워요.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이 관계가 또 무너질 거라는 두려움이 강하게 느껴지는 카드이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판단하셔야 되세요. 상대방의 첫 반응보다는 그 이후에도 이 대화를 이어가려는 의지가 유지되는지 지켜보는 게 중요해 보여요. 그럼 이 둘 사이에서 앞으로 8월, 9월, 10월까지 가장 큰 변화나 변수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카드는 소드 페이지 카드, 이어서 컵 9번 카드, 마지막으로 소드 나이트 카드가 나왔어요. 앞으로 3개월 안에는 이 행맨의 에너지에서 벗어나가지고 서로를 멀리서 지켜보는 그런 흐름에서 직접적인 연락이나 대화로 넘어갈 가능성이 꽤 커 보여요. 소드 페이지는 상대방의 소식과 반응을 좀 조심스럽게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두 사람 중 한 명이 SNS를 계속 살펴보거나 공통 지인을 통해서 근황을 듣거나 상대방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카드예요. 직접 연락하기에는 에너지가 부족하지만 상대의 현재 상황을 확인하려고 그런 모습은 나타날 수 있어요. 이어서 펜타클 9번이 나왔잖아요. 펜타클 9번에서는 우리 1번 분들이 이별 후에 본인의 생활과 안정감을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되는 카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전처럼 상대방의 반응만 기다리지 않고 일과 인간관계에 좀 집중하면서 혼자서 잘 지내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상대방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본인한테 정말 멀어지고 있다는 현실감을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나를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안정적인 우리 1번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관계가 완전히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나왔던 충동적인 에너지가 여기에서도 나왔어요. 마지막에 나온 소드 나이트는 빠르고 직접적인 연락을 보여줘요. 에너지가 굉장히 빠른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지켜보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메시지를 보내거나 미뤄왔던 그런 말들을 한꺼번에 쏟아낼 수도 있어요. 만나서 좀 이야기하자고 먼저 이야기하거나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왜 그랬는지 나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설명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근데 이게 막 다정하게 내가 먼저 책임감 있게 다가가고 싶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소드다 보니까 질문이나 관계를 좀 분명하게 확인하려는 그런 대화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칼이잖아요. 좀 날카로운 말투나 표현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1번 분들이 기다리던 연락이긴 하지만 상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느껴져요. 그래서 3개월 안에 큰 사건이나 변수로 봤을 때는 상대방이 다시 움직여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빠르게 시작된 대화가 감정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첫 연락에 막 마음을 너무 열어주거나 너무 마음이 뜨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1번 분들 재회운이 가장 강한 달은 어떤지 월별로 카드 한 장씩 볼게요. 카드는 8월의 더 풀카드, 그
그리고 9월에 페이지 컵 확실히 연락이 오긴 오겠네요. 그리고 10월에 아이고 죽음 카드까지 나왔어요. 우선 3개월 안에 가장 감정적인 접근, 재회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시기는 9월로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이 흐름 자체는 안정적인 재결합보다는 연락과 감정 표현이 들어오는 거고, 그 이후에는 좀 하기 나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8월에는 더풀, 바보 카드가 나왔어요. 8월에는 예상하지 못한 가벼운 움직임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풀은 계획을 충분히 세우기 전에 먼저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카드예요. 그럼 아까 그 사람의 속마음에서 나왔던 이런 충동적인 모습들이 8월에 아마 강하게 나올 것 같아요. 상대방이 별일 아닌 것처럼 안부를 묻거나 SNS에서 좀 반응하거나 아니면 우연한 상황을 통해서 다시 다가올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재회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보다는 일상적인 안부나 가벼운 분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커 보여요. 마법사 카드가 있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이 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번 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지 확인하면서 좀 전략적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반응이 괜찮다고 하면 다음 단계를 결정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더풀 바보 카드는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 방향과 책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8월의 연락은 일단은 새 시작, 새 관계의 문을 여는 계기는 될 수 있지만 그 지속성을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9월에 에너지는 어떤지 볼게요. 9월에는 페이지 컵 카드가 나왔어요. 8월에 나왔던 이런 충동적인 감정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보여질 것 같기는 해요. 컵 페이지는 좀 서툴더라도 진심이 담긴 감정 표현을 의미하는데요. 상대방이 보고 싶었다거나 미안했다는 말을 꺼내고 다시 좀 편하게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전할 수는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냥 가벼운 연락이라면은 한번 만나보자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과거에는 내가 좀 과했던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아니었어 하면서 가볍게 사과로 이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8월에는 가벼운 접점이 만들어졌다면 9월 속에는 그 연락 속에 담긴 감정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개월 중에서는 두 사람의 마음이 가장 부드럽게 열리고 대화도 이어가기 좋은 시기예요. 근데 컵 페이지는 페이지다 보니까 아직 미숙한 단계인 거죠. 상대방의 표현이 진심이어도 관계를 책임질 준비까지 갖춰졌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인 말 이후에 연락이나 행동이 일정하게 이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게 좋아요. 마지막에 죽음 카드, 데스 카드가 떴는데요. 이거는 이 두 사람의 말랑말랑했던 분위기가 갑자기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되는 거예요. 데스는 죽음처럼 이별까지 뜻하는 건 아니지만 이전의 관계 방식이 끝나고 새로운 형태로 넘어가는 카드예요. 9월에 연락하거나 다시 만났다면은 10월에는 실제로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판단하게 되는 카드예요. 신중하게 고민하시게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계속 참고 기다렸던 구조 혹은 문제가 생길 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던 거나 회피적인 모습들, 솔직한 대화를 피했던 방식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관계가 나아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1번 분들이 판단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런 문제를 인정하고 행동을 바꾼다면 새로운 관계 가능성 있을 수 있어요. 이별이라는 그런 흐름을 데스, 죽음으로써 끝내고 새로운 재결합이라는 관계로 이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에 8, 9월에 나왔던 말랑말랑한 분위기가 죽음으로써 이 관계가 아예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감정만 표현하고 실제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 1번 분들이 관계를 정리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8월에는 가벼운 접점, 9월에는 감정 표현, 10월에는 관계의 방향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것 같고요. 최종 결정은 10월까지 두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1번 분들이 재회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행동 지침을 한번 볼 건데요. 카드는 펜타클 3번, 이어서 완즈 에이스, 마지막으로 나이트 소드 카드 또 나왔네요. 카드를 봤을 때 1번 분들에게 필요한 행동은 두 사람이 관계를 다시 이어갈 수 있는지 현실적인 방법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되세요. 펜타클 3번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연락이 닿았다면 누가 더 많이 사랑했는지를 현실적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왜 관계가 무너졌고 앞으로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미래지향적인 협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연락 방식과 갈등을 해결하는 태도, 서로가 원하는 관계의 속도처럼 좀 구체적인 부분을 실질적으로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상대방이 이런 대화에 좀 깊게 참여하지 않고 감정적인 표현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우리 1번 분들이 느껴진다면 이 관계를 안정시키기 어려울 수 있어요. 거기에 완즈 에이스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새로운 계기를 만드는 그런 카드예요. 새로운 시작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1번 분들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번 정도는 자연스럽게 표현하시는 게 좋아요. 다만 이게 감정적으로 가서는 안 돼요. 막 참다가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감정을 한 번에 쏟아내는 그런 행동은 피하는 게 좋고요. 뒤에 소드 나이트가 나온 것처럼 소드란 이성적인 표현을 뜻해요. 그러니까 솔직하고 분명한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의 애매한 태도를 계속 추측하기보다는 대화가 생겼을 때는 용기를 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다만 상대방도 상처가 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말을 다 이야기했다고 해서 상대방한테 대답을 빠르게 요구하거나 상대방을 몰아붙이면 다시 갈등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필요한 말은 좀 분명하게 이야기하되 상대방도 생각하고 행동할 시간을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10월 말 겨울이 될 때쯤에는 두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3개월 후 두 사람의 결말을 볼게요. 카드는 저지먼트 카드 나왔고요. 그리고 더문 카드도 같이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소드 7번 카드까지 나왔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 후에는 두 사람이 연락이 닿긴 닿아요. 그리고 관계를 돌아보는 중요한 기회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두 사람의 재결합으로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정적인 재회가 보여지기에는 아직 10월까지는 시간이 부족해 보여요. 이 저지먼트, 이 심판 카드는 제가 재회 상담할 때 나오면 좀 반가운 카드예요. 끝났던 관계가 다시 떠오르고 과거의 인연을 다시 판단하는 카드거든요. 상대방이 돌아오거나 두 사람이 이별 이후에 처음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그런 상황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데요. 관계가 무언가 움직임으로 좀 결정되는 에너지는 약하네요. 그리고 달 카드와 소드 7번이 이어졌잖아요. 이거는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이 완전히 선명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보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이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거나 다시 가까워진 뒤에도 또 애매한 태도를 보여줄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 소드 7번은 굉장히 회피적인 카드거든요. 불편한 문제를 피하고 자신의 속마음을 모두 밝히지 않는 그런 태도를 뜻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현재 상황이나 연락의 진짜 목적을 전부 말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갈등이 생기면 다시 대화를 피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1번 분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여자처럼 마음이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일단 3개월 안에 재회의 문은 다시 열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두 사람이 그 문을 지나서 안정적인 연인 관계로 들어가려면 많은 조건들이 붙을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자신의 상황과 의도를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과거에 있었던 그 문제들을 내가 책임감 있게 다룰 줄 안다면
그때 천천히 재회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 사람의 태도가 계속 불분명하다면 연락은 이어져도 관계가 애매한 상태에 머물 가능성이 커 보여요.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로 이 돌다리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돌다리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안전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도와주는 존재잖아요. 상대방의 연락과 SNS 반응을 혼자 해석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힘든 에너지가 강해질 거예요. 불안이랑 의심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1번 분들은 마음이 힘들어지면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의 객관적인 의견을 들어보시면서 본인의 기준을 다시 잡는 게 좋아요. 9월에는 연락이나 감정 표현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10월까지 상대방의 행동이 유지되는지를 꼭 제대로 보셔야 되고요. 솔직함이랑 책임감이 부족하다면 재회는 천천히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번 카드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끌리는 카드와 가장 선택하고 싶지 않은 카드까지 모두 고르셨다면 댓글에 두 번호를 선택한 순서대로 남겨주세요. 리딩을 들으면서 내 상황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고 다음 재회 흐름도 이어서 확인해 주세요. 그럼 앞으로 3개월 리딩하기 전에 현재 2번 분들과 그 사람의 무의식 밑에 깔려있는 그 에너지를 먼저 읽어볼 거예요. 카드는 소드 6번, 이어서 절제, 마지막으로 악마 카드가 나왔어요. 현재 두 사람은 실제로 거리를 두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감정적인 연결은 쉽게 끊어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소드 6번은 갈등과 혼란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좀 진정시키려고 도망쳐 나오는 모습이에요. 두 사람 중 한 명이 먼저 거리를 두었거나 이별 이후에 감정적인 대화를 피하려고 각자의 생활로 돌아가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연락이 끊겨 있더라도 마음이 좀 편안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상처받지 않으려고 조용히 그 사람, 그 사랑을 지나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가까운데요. 근데 거기에 절제 카드까지 나왔잖아요. 이거는 이별로 생긴 감정의 온도 차이를 천천히 맞추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한 사람은 관계를 정리하려고 해도 다른 한 사람은 아직 기다리는 마음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의 거리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 카드인데요.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나온 이 데빌 카드, 악마 카드예요. 이거는 굉장히 끈질긴 집착이나 미련, 유혹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 두 사람 사이에 아직 강한 미련과 끌림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의 SNS를 확인하거나 연락을 기다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도 자꾸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떨쳐내기 어려운 인연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절제 카드랑 악마 카드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내가 누르려고 하는데 떨궈내고 싶은데 계속 이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아니면 인연으로도. 그래서 두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그 감정 속에는 사랑과 함께 그 외로움이나 익숙함, 집착도 같이 막 끈적끈적하게 뒤엉켜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런 인연 속에서 상대방은 우리 2번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볼 건데요. 카드는 컵 2번 카드, 이어서 컵 3번, 마지막으로 완즈 6번 카드까지 나왔어요. 이 악마 카드가 나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속마음에서도 아직 이 인연이 끝나지 않았고 감정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어요. 상대방은 두 사람 사이에 실제로 진하게 통했던 감정이 남아있었다고 생각하고는 있어요. 다시 연결되고 싶은 마음도 분명하게 남아있는데요. 처음에 나온 이 컵 2번은 서로 마주보고 감정을 주고받는 그런 카드예요. 상대방은 2번 분들과의 관계를 다른 사람으로 쉽게 바꾸거나 대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통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은 점점 그때 그 상처나 갈등보다는 더 좋았던 순간들을 자꾸 떠오르고 생각나고 떨쳐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컵 3번이 또 나왔잖아요. 이거는 무거운 재회의 대화보다는 편안한 만남을 원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관계는 악마처럼 끈질기고 조금 버겁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 2번 분들이 아직 좋기 때문에 혹은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버거움을 마주하고 싶지는 않지만 가볍게 그때 즐거움을 계속 생각하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안부를 묻거나 친구처럼 대화하면서 어색함을 가볍게 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직접적으로 1대1로 만나는 것보다는 공통 지인이나 모임, 기념일처럼 자연스러운 계기로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컵 3번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주변 사람들의 영향도 받고 있다고 보여줄 수 있어요. 친구나 가족의 의견이나 새로운 인간관계가 상대방이 2번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완즈 6번이 나왔다는 걸 보면은 이 사람 우리 2번 분들에게 좀 인정받고 싶고 환영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먼저 다가갔을 때 거절당하지 않고 예전처럼 환영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고, 그래서 상대방은 진지하게 다가가는 것보다는 일단 살짝 떠보면서 우리 2번 분들이 나를 아직 기다리고 있었구나, 마음이 아직 남아있었구나, 이런 걸 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사람의 속마음 카드를 봤을 때는 그 사람은 2번 분들에게 감정은 확실하게 남아있는데요. 자존심이 너무 세요. 그래서 본인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기보다는 2번 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반응을 살며시 보면서 은근하게 움직이려고 할 거예요. 그럼 8월, 9월, 10월까지 앞으로의 3개월 중에 느껴지는 가장 큰 변화가 어떤 건지 보면은 카드는 완즈 8번, 이어서 완즈 9번, 마지막으로 페이지 완즈 카드가 나왔어요. 변수로 보자면 앞으로 3개월 안에 멈춰있던 관계에 갑작스럽게 큰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빠르게 시작된 만큼 그 연락이 안정적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두고 보셔야 되세요. 그 사이에 좀 경계와 불안이 좀 남아있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일단 3장 모두 완즈 카드라는 게 중요해요. 머릿속에서만 남아있던 이런 그리움들이 실제로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거든요. 처음 카드 나온 이 완즈 8번은 갑작스러운 메시지나 빠른 전개, 그러니까 빠른 속도의 에너지를 뜻하는데요. 한동안 아무 소식이 없다가 어느 순간에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상대방이 먼저 말을 걸어올 수 있어요. 연락이 시작되면 짧은 시간 안에 대화가 빠르게 오가거나 만남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어서 완즈 9번이 나왔다는 건 근데 연락을 하면서 점점 좀 두 사람의 예전의 상처도 기억이 나고 경계심 다시 생기는 거죠. 과거의 상처 때문에 상대방이 하는 그 연락을 막 의심하거나 혹시라도 다시 가까워졌다가 예전처럼 같은 일을 반복할까봐 조심스러워질 수 있어요. 왜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악마 같은 존재예요. 굉장히 찔기고 자극적이고 유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금 대화를 하면서도 좋은데 그게 좀 두려워지는 거죠. 상대방도 2번 분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방어적인 태도로 나올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온 완즈 페이지는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그런 호기심이랑 작은 용기, 페이지 자체가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작은 용기를 뜻해요. 가벼운 만남을 제안하거나 부담 없이 다시 알아가려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는 있는데요. 이게 아직까지 그 관계를 책임질 만큼 확고한 단계는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8번에서 9번으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는 좀 중요한, 수비학적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는 해요. 8에서 관계가 조금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9에서는 좀 마지막에 경계와 두려움을 느껴져요.
그리고 나서 페이지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기존 관계가 한 사이클을 돌면서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새롭고 안정적인 관계가 아니라 새롭고 서툴고 미숙한 시작점인 거죠. 그래서 3개월 동안 큰 변수를 보자면은 연락이나 만남은 들어올 수가 있는데 두 사람의 경계가 충분히 풀리지 않으면 그냥 가볍게 연락으로 끝날 수는 있어요. 그럼 월별로 8월, 9월, 10월 재회운이 가장 강한 달이 언제인지 카드를 볼게요. 카드는 8월의 절제 카드, 10월의 펜타클 2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밋 카드, 은둔자 카드가 나왔어요. 이 3개월 안에 카드만 본다면은 가장 재회운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는 카드는 8월 카드예요. 절제 카드. 이것도 막 극적으로 확 재결합이 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감정의 시작인 거예요. 여기서도 절제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게 융합이 될 수 있는,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8월에는 좀 멀어졌던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이 감정의 균형을 다시 잡을 수 있어요. 연락이 끊겼다면 가벼운 안부나 우연한 계기로 다시 대화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미 연락하고 있다면 감정적인 충돌은 조금 줄어들고 서로의 말을 이전보다 좀 차분하게 들어줄 수 있어요. 절제는 천천히 각자의 온도를 맞추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락이 닿더라도 재회 여부를 바로 결정하기보다는 대화가 가능한 관계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먼저 나올 거예요. 그런데 9월과 10월은 좀 분위기가 달라요. 9월에는 감정과 현실적인 부분 사이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커요. 상대방이 일이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연락을 일정하게 이어가기 어렵거나 가까워졌다가 다시 거리를 둘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분들도 이걸 기다려야 할지, 그럼 아예 정리를 해야 될지 막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8월에 분위기가 좀 말랑해지더라도 9월에는 노력의 균형이 맞지가 않으면은 관계가 다시 애매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때는 상대방이 실제로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결국에 10월로 갈수록 두 사람 중 한 명이 혼자 생각할 시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상대방이 연락을 줄이거나 확답을 미룰 수가 있고요. 이번 분들이 아예 지쳐버려가지고 관계에서 한 발 물러나가지고 본인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허밋, 은둔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깊은 성찰도 하고 신중한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는 카드예요. 감정만으로는 재회를 결정하기가 어려워지고요. 이 관계가 스스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8월에 어느 정도 대화가 오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흔들림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거리두기가 생길 것 같아요. 이번 흐름을 보면 3개월 안에는 안정적인 연인 관계로 다시 재결합할 힘은 약해 보이긴 해요. 지금 봤을 때는. 그럼 우리 2번 분들이 재회를 위해서 꼭 해야 할 행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카드는 완즈 4번, 컵 8번, 마지막으로 펜타클 나이트 카드가 나왔어요. 2번 분들에게 필요한 행동은 서로에게 좀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과거에 반복되었던 힘든 패턴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완즈 4번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서로의 경계심이나 긴장을 낮추고 편안한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상대방이 연락해 온다면 처음부터 이별의 모든 문제, 내가 받았던 모든 상처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가볍게 안부를 나누면서 어색함을 풀어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컵 8번도 나왔잖아요. 2번 분들이 힘들게 했던 예전의 그 과거 방식을 내려놓으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만 계속 기다리고 이해하거나 상대방의 연락에 따라서 감정이 왔다 갔다 했다면은 그거를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셔야 되는 거죠. 특히 이 악마 카드 때문에 우리 2번 분들이 그거를 끊어내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서 벗어나셔야 새로운 재회가, 이 흐름을 끊어내고 새로운 재회가 가능한 거죠. 상대방이 다시 다가온다 하더라도 예전이랑 뭔가 태도가 비슷하고 다시 나에게 상처를 줄 것 같다고 하면은 쉽게 마음을 열지 마세요. 마음이 남아있어도 만족스럽지 않은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펜타클 나이트가 그 얘기를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꾸준하게, 성실하게,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카드예요. 한번 연락을 틱 했다고 그걸로 흔들리거나 감정 표현 한번 미안하다 하는 걸로 마음이 흔들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시간이 지나도 일정한지를 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떠보려고 하는 카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2번 분들 또한 상대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밀고 당기는 그런 것들 하지 마시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대화하되 관계를 혼자 끌고 가지 않는지는 확실하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3개월 후에 두 사람의 결말, 우리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2번 분들이 상대방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지 그 3개월의 결말을 볼 거예요. 카드는 소드 9번, 이어서 소드 나이트, 마지막으로 펜타클 9번 카드가 나왔어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소드 나이트가 굉장히 빠른 에너지예요. 근데 이 에너지가 여기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좀 미뤄왔던 대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 이번 분들이 상대한테 끌려다니던 그런 패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일단 소드 9번이 처음 나왔잖아요. 이 카드는 오랫동안 쌓인 걱정과 불안, 잠을 못 잘 정도의 스트레스를 보여주는 건데요. 연락이 오지 않을까봐 불안하고 연락이 와도 같은 상처가 반복될까봐 걱정되고 그런 모습일 수가 있는데 대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답장 하나하나에 엄청 신경이 쓰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소드 나이트가 나온 걸 보면은 빠르게 이 에너지가 이 사이가 이 관계가 이어지는 거죠. 흐름을 타가지고 예전에는 생각만 했던 그런 대화들을 한꺼번에 쏟아내거나 꺼낼 수가 있어요. 헤어진 이유나 뭐 서운했던 부분이나 다시 만날 의사가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그런 대화가 막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의 속도나 말투가 빨라지면서 날카로워지고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본인의 입장을 자꾸 증명하려는 그런 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거든요. 감정이 올라오면 거기에서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정적인 에너지를 보여주셔야 되세요. 결국에는 마지막 펜타클 9번 카드가 나왔잖아요. 재회가 이루어진다면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천천히 너는 너, 나는 나대로 이런 그 악마의 흐름을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만날 가능성이 크고요. 상대방이 애매한 태도로 본인의 감정적인 연락만 툭툭 건드리듯이 한다면 결국에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요. 펜타클 9번 카드는 딱 보셔도 느껴지시겠지만 혼자서도 본인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2번 분들이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요. 9번으로 시작해서 9번으로 끝나는 이 흐름도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소드 9번에서는 그 불안이 정점에 도달하고요. 펜타클 9번에서는 그 불안을 건너뛰어서 지나쳐서 본인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개월 안에 중요한 연락과 대화가 들어올 가능성은 높아요. 근데 그 에너지가 안정적인 결합으로 두 사람의 안정적인 사이로 이어질 거는 조금 약하게 느껴져요. 상대방의 행동이 우리 2번 분들의 마음에 안정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 2번 분들은 그 관계를 정리하고 본인의 삶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로는 은행나무 카드가 나왔어요. 은행나무는 암수의 나무가 서로 마주할 때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랑의 결실을 상징하는데요. 우리 2번 분들의 관계에도 두 사람이 함께 움직여야 결실을 맺을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다가온다면 우리 2번 분들 안정적인 에너지 꼭 보여주셔야 되고요. 상대방이 뾰족하게 나온다면은 우리 2번 분들이 안정적인 에너지를 지킬 수 있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세요. 8월에 연락이 닿더라도 결과를 서두르지 마시고 9월과 10월까지 그 태도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분들만 관계를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흐름이 반복된다면은 안정적이고 건강한 재결합을 이루기에는 힘들어요. 이 은행나무처럼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꾸준히 움직일 때 이 관계도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처럼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꾸준히 움직일 때야 이 관계도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끌리는 카드와 가장 선택하고 싶지 않은 카드 모두 고르셨다면 댓글에 두 번호를 선택한 순서대로 남겨주세요. 리딩을 들으면서 내 상황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고 다음 재회 흐름도 이어서 확인해 주세요. 그럼 3번 분들과 상대방 사이에 무의식 밑에 깔려있는 그 에너지를 먼저 읽어볼 건데요. 카드는 펜타클 3번, 이어서 완즈 5번, 마지막으로 소드 10번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카드로 봤을 때 두 사람은 관계를 좀 지키려고 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게 반복적으로 부딪히고 또 실망과 상처를 안고 많이 지친 상태로 보여져요. 펜타클 3번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이 관계에 실제로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는 뜻이거든요. 서로의 차이를 맞추거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대화를 좀 시도했을 가능성이 커요. 네, 가볍게 만나고 끝난 관계보다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려고 협업하고 노력했던 모습으로 읽혀지는데요. 근데 연애 당시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졌다기보다는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을 수 있어요. 서로가 각자의 노력을 했지만 그게 서로의 원하는 노력의 형태가 다르다 보니까 상대방의 애씀을 충분히 알아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어서 완즈 5번의 카드가 나왔어요. 완즈 5번에서는 대화가 협력보다는 대립으로 흐르기 쉬웠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다르고 각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의 마음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서로를 설득하려다가 대화가 경쟁처럼 막 변하거나 사소한 문제도 자존심 싸움으로 커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가족과 지인, 친구들의 의견이나 일이나 사회생활 같은 외부 상황이 두 사람의 갈등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드 10번 카드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그때 쌓인 상처와 피로가 누적되면서 관계가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번의 큰 사건으로 갑자기 끝났다기보다는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면서 더는 버티기 어렵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의 무의식 에너지를 보면은 감정보다는 이별 당시의 피로감이나 상처가 더 선명하게 느껴져요.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도 과거의 갈등이 같이 떠오르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기 어려운 에너지로 보여지는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속마음은 어땠을지, 우리 2번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카드를 보면은 덤은 달 카드 나왔고요. 이어서 완즈 킹 카드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허밋 은둔자 카드가 나왔네요. 일단 상대방은 3번 분들을 향한 끌림과 미련은 남아있는 모습이지만 그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본인의 방식대로 통제하려는 모습이에요. 더문 카드는 달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약간 불투명한 부분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속에 불안이나 혼란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우리 3번 분들과의 이별이 정말 최선이었는지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다시 가까워지면은 과거의 그 힘들었던 시기가 반복될까봐 걱정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3번 분들은 본인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혼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추측하고 고민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또 가운데에 완즈 킹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말 그대로 왕의 힘으로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이 관계에 주도권을 놓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 커 보여요. 거기에 중간에 떡하니 있는 걸 보니까 3번 분들에 대한 마음도 아직 완전히 식지는 않은 상태예요. 근데 보면은 바로 위 카드에 경쟁이라는 카드가 있었잖아요. 완즈 5번은 싸우는 카드예요. 갈등을 뜻하는 카드인데 밑에 왕 카드가 있다는 건 결국 본인의 고집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만 그 마음이 풀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자존심도 굉장히 세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흔들리거나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거죠. 이런 사람은 다시 우리 3번 분들에게 접근하더라도 본인이 이 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상황에서 원하는 속도와 방식으로 관계를 움직이려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달 카드가 떴잖아요. 이 상황이나 본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허밋, 은둔자 카드가 뜬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 3번 분들이 본인에게 마음이 있다는 그런 모습이나 신호를 확실하게 알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본인이 거절당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과 이 관계를 내가 주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을 때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마음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 관계를 실제로 책임지고 실질적인 행동까지 나아가기는 아직 좀 더 고민하고 싶어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 왕 카드에 이어서 은둔자 카드가 나왔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보다는 혼자서 답을 찾으려고 할 가능성이 커요.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지금 움직이는 것이 맞는지 계속 분석하고 고민하고 결국 행동을 미루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대방 속마음을 봤을 때는 관계를 다시 움직이고 싶어하는 욕구와 본인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움직이기 어려워하는 모습인 거예요. 연락이 온다면은 이 사람은 충동적인 연락으로 오지는 않을 거고요. 어느 정도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결심을 하고 연락이 올 거예요. 근데 연락이 왔을 때도 이 사람이 본인이 이 주도권을 잡고 싶어서 오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진지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건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은 이런 속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럼 우리 3번 분들과 상대방 사이에 8월, 9월, 10월 동안 3개월 동안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 큰 사건은 무엇이 있을지 카드를 볼게요. 카드는 러버스 연인 카드 나왔네요. 그리고 이어서 완즈 퀸 카드 마지막으로 나이트 컵 카드 나왔어요. 방금 전에 제가 그 사람 같은 성향에서는 고민을 충분히 하고 나서야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 3개월 안에 움직이기는 할 것 같아요. 앞으로 3개월 안에는 두 사람이 다시 서로를 의식하고 관계의 방향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러버스 연인 카드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인 연결이랑 거기에 선택, 그러니까 중요한 선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상대방과 다시 연락하거나 다시 만나는 계기가 생기면서 두 사람이 이 관계를 다시 이어갈 수 있을지 판단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연인이란 뜻도 갖고 있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한 매력과 감정이 다시 강해지는 어떠한 사건이나 시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선택이란 뜻도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감정이 살아나는 것만으로는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아요. 다시 만날지 현재 관계를 정리해야 될지 선택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중간에 완즈 퀸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 사람 속마음에서도 완즈 킹 카드가 나왔어요. 왕과 여왕의 만남이에요. 같은 원소를 갖고 있는 왕과 여왕이라면 아마 둘이 쿵짝이 맞을 때는 정말 잘 맞았을 거고 싸울 때는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웠을 것 같은데요. 일단 완즈 퀸이 중간에 나왔다는 거는
우리 3번 분들이 본인의 생활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상황인 거예요. 상대방 연락을 기다리는데 집중했던 분들도 점점 본인의 일상과 매력을 되찾게 되는 모습이고요. 예전보다 좀 더 당당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상대방의 관심이 다시 커질 수가 있어요. 완즈 킹이랑 완즈 퀸이 동시에 같이 나왔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강한 끌림도 느껴지지만 둘 다 자존심도 엄청 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컵 나이트가 나왔잖아요. 상대방의 감정 표현이나 만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고 싶었다는 말을 꺼내기 전에 다정하게 감정이 담긴 사과나 혹은 다시 편하게 이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전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건 변수 카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흐름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단발적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러버스 카드에는 선택이 필요한 카드고요. 컵 나이트에서 나오는 이 감정도 꾸준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연락이나 만남은 들어올 수 있지만 두 사람이 실제로 재회를 하게 될지는 월별 흐름과 결말을 같이 봐야 돼요. 그럼 8월, 9월, 10월에 재회운이 가장 강한 달은 언제인지 앞으로의 3개월 흐름을 월별 카드로 볼 거예요. 카드를 봤을 때는 여사제 카드 나왔고요. 이어서 소드 2번 카드, 마지막으로 소드 10번 카드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변수랑은 조금 흐름이 다르게 나왔는데요. 이 세 장, 그러니까 앞으로 3개월 중에는 사실 재회운이 강한 달이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흐름이기는 해요. 그나마 상대적으로 보면은 8월에 여사제 카드가 감정적인 연결이 가장 먼저 살아날 수는 있지만 뒤에 카드들이 좀 슬픈 카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재결합까지 이어지는 그 행동력은 많이 부족한 걸로 보이는데요. 우선 8월에 여사제 카드를 봤을 때는 서로를 다시 의식하고 상대방의 소식을 궁금해할 가능성이 커요. 여사제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감정과 조용하게 관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대방이 3번 분들의 SNS를 보거나 공통 지인을 통해서 근황을 듣거나 아니면 과거를 한 번씩 되새길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시기에 연락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속마음을 모두 밝히기보다는 3번 분들이 어떠한 상황인지 나를 받아주기는 할 건지 떠보는 가벼운 안부나 간접적인 연락에 머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완즈 킹의 성향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먼저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3번 분들이 아직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8월에는 감정적인 관심이 살아날 수는 있지만 두 사람 모두 분명한 결정은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변수의 그 흐름은 8월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근데 9월로 넘어가면서 재회 여부나 이 인연을 이어갈지에 대해서 결정하지 못한 채 관계가 좀 정체되는 거죠. 그 사람은 3번 분들을 완전히 놓고 싶지 않은데 또 관계를 책임지는 일에는 부담이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에 비슷한 성향을 갖고 계신 우리 3번 분들도 상대의 진실을 확인하고 싶지만 자존심이 세다 보니까 또 상처받을까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할 수 있어요. 연락이 이어진다고 해도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은 채 서로의 반응만 확인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시기예요. 상대방은 다가올지 말지 고민하고 우리 3번 분들은 연락을 받아줄지 말지를 고민하게 되면서 서로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커요. 어느 한쪽이 솔직하게 대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그 흐름은 애매하게 갈 수가 있고요. 10월 달에 나왔던 카드가 사실 이 카드랑 동일한 카드예요. 그래서 10월에는 대화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과거부터 이렇게 반복됐던 그런 문제들을 다시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현재 관계의 흐름이 있는 소드 10번과 10월에 있는 이 소드 10번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이별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사람이 다시 가까워져 봤자 다시 같은 상처가 드러날 수 있어요. 상대방이 감정적인 말은 하지만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두 사람이 예전이랑 비슷한 방식으로 대화하면 관계가 다시 멀어질 수 있는 거죠.
이건 사실 끝내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0월에는 이 불확실한 관계를 우리 3번 분들이 이고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완즈 퀸이다 보니까 결단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결론을 냉정하게 내릴 가능성도 있어요. 이미 한번 크게 지쳤던 관계이기 때문에 예전에 비슷한 상황이 조금이라도 반복된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그런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월별 흐름을 보자면 8월에는 어느 정도 서로를 의식하게 되겠지만 9월에는 그 결정을 좀 미루다가 10월에는 이 관계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로만 봤을 때는 앞으로 3개월은 크게 희망은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회를 위해서 취해야 할 행동들, 행동 지침 한번 볼게요. 카드는 우물카드, 이 덱에만 있는 카드고요. 이어서 펜타클 킹 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드 5번 카드가 나왔어요. 우선 이 우물 카드는 아이디어랑 영감, 변화 이런 것들 시작되는 그 근원을 뜻해요. 관계를 다시 움직이고 싶다면 두 사람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나 새로운 대화 방식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죠. 과거에 두 사람의 대화가 비슷한 방식으로 끝났다면 혹은 비슷한 결론으로 끝났다면 그때 썼던 표현들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서로를 설득하기보다는 각자가 어떤 상황에서 상처를 받았는지 편안한 느낌으로 설명해 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펜타클 킹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태도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완즈 퀸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행동력이 있는 카드예요. 그만큼 기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감정적 기복이 큰 3번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펜타클 킹처럼 안정적으로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감정과 기준을 자주 바꾸지 말고요. 중심을 잡은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거기에 이 사람도 완즈 킹이잖아요. 펜타클의 킹처럼 현실적인 책임을 충분히 지려고 하는지 그것도 따져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소드 5번이 진짜 자존심 싸움을 많이 할 때 적나라하게 나오는 카드인데요. 회피 카드로도 많이 나오고 이거는 자존심 싸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퀸과 킹이다 보니까 자존심 싸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과거에 잘못을 인정하거나 누가 옳았는지 증명하면서 계속 싸우다 보면은 결국은 갈등으로밖에 이어질 수가 없어요. 자존심 싸움은 피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현실적인 대화들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대화를. 그럼 우리 3개월 후에 겨울이 되기 전에 어떤 결말이 나올지 카드를 볼게요. 카드는 컵 8번, 이어서 페이지 펜타클, 마지막으로 데스 죽음 카드가 나왔어요. 우선 3개월 후에 두 사람의 관계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유지되기는 어려워 보여요. 컵 8번은 마음이 남아있어도 만족스럽지 않으면은 쿨하게 거리를 두는 카드에 떠날 수 있는 카드거든요. 상대방의 애매한 태도와 불규칙한 그런 기복이 느껴진다면 3번 분들 단호하게 떠날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연락하더라도 주도권을 쥐려는 태도가 강하고 책임지는 행동이 부족하다면 3번 분들의 마음은 점차 멀어질 수가 있고요. 페이지 펜타클이 나왔다는 건 두 사람이 대화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페이지의 그런 시작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죽음 카드예요. 이 데스 카드는 현재 그 관계가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과거의 연애 방식이나 감정적인 연결이 끝나면서 아예 끝날 수 있는 관계이고요. 아예 끝날 수 있는 흐름도 느껴지고요. 아니면은 초반에 대화가 잘 이어진다면 그 힘들었던 관계가 뒤집히면서 좀 더 안정적인 관계로 될 수는 있어요. 어쨌든 10월 말이면 그때까지 흘렀던 흐름과는 완전 다른 흐름으로 보여지는데 앞서 카드랑 결말 카드를 다 봤을 때는 사실 3개월 안에 뭔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결국 한 번 더 연결된다 하더라도 자존심 싸움으로 서로가 상처를 받고 결국에는 떠날 것 같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겨울 전에는 정리될 수 있는 카드로 보여지긴 해요. 그런 흐름이라면 이 펜타클 페이지 카드는 상대방에 대한 마음으로 읽기보다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작은 출발을 하고 싶어하는 우리 3번 분들의 마음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가 나왔는데요. 조언 카드는 땅이나 부동산, 공간을 뜻하는 풍수지리 카드가 나왔어요. 이 우물 카드와 이어서 풍수지리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3번 분들이 머무는 그 공간과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과 대화할 기회가 생긴다면 과거에 감정이 강하게 남아있던 장소보다는 좀 더 편안하고 조용한 공간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장거리 문제나 아니면 주거 문제 혹은 계속 이런 게 나오는 거 보니까 동거했던 문제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현실적인 조건이 이별에 영향을 주었다면 실제로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지도 같이 보셔야 되는 거죠. 이 카드는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상대가 필요할 때만 찾는 자리나 확신 없이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3번 분들이 편안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만 이 관계도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흐름을 보자면 상대방의 관심과 감정 표현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은 있는데요. 근데 상대방은 불안이나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요. 두 사람 사이에 과거에 그 자존심 문제도 아직 남아있기는 해요. 그래서 앞으로 3개월 안에 재회 가능성을 두고 연락하거나 고민하는 상황까지는 이어질 수 있겠지만 월별 카드 흐름이나 결말 카드 흐름을 봤을 때는 재회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연락이 들어왔다는 그 사실보다는 상대방이 이 불편한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려는 걸 하는지 그거를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변화가 없다면 우리 3번 분들 이 관계는 정리하시고 자신의 삶으로 들어가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다고 카드는 계속 얘기해주고 있네요.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잘 끌리는 카드와 가장 선택하고 싶지 않은 카드까지 모두 고르셨다면 댓글에 두 번호를 선택한 순서대로 남겨주세요. 리딩을 들으면서 내 상황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고 다음 재회 흐름도 이어서 확인해 주세요. 그럼 앞으로 3개월의 재회 흐름을 보기에 앞서서 두 분 사이에 무의식 밑에 깔려있는 그 에너지를 먼저 볼 건데요. 카드를 봤을 때 첫 번째 카드로 완즈 킹 카드 나왔고요. 이어서 컵 에이스, 마지막으로 컵 9번 카드가 나왔어요. 카드를 보면은 현재 두 사람 사이에는 감정이 아직 남아있어요. 서로에 대한 끌림도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그 마음을 실제 관계로 옮기려는 행동은 조금 부족해 보여요. 서로를 완전히 정리했다기보다는 마음속으로 계속 의식하고 있고 한 번쯤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먼저 완즈 킹 카드 나왔잖아요. 두 사람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상대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상대방이 먼저 이별을 결정했다면 지금도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이 관계를 다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4번 분들 역시 이전처럼 상대의 선택만 기다리기보다는 나의 기준과 자존심을 지키면서 이 관계를 판단하려는 마음이 강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간에 컵 에이스, 이 감정이 올라오는 카드가 떴어요. 헤어진 뒤에 눌러두었던 감정이 다시 올라오면서 상대의 좋은 모습이나 행복했던 기억도 떠오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대화나 변화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시 만나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 마지막에 나온 이 컵 9번 카드가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만의 만족감이에요. 실제 상황이랑 상관없이 내가 느끼는 만족감인데 두 분의 관계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충분히 이야기하기도 전에 우리 만나면 다시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빠르게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연락이나 반응 하나에도 재회 가능성을 크게 생각할 수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서로에 대한 마음과 바람이
현실보다는 좀 앞서 있는 느낌이고요. 감정은 남아있지만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지, 이전의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재회 가능성을 판단하려면은 그냥 단순히 마음과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도 확인이 되어야 되고 구체적인 행동도 따라오는지를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이 우리 4번 분들을 향한 마음은 어떤 건지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볼 거예요. 카드는 소드 나이트 나왔고, 이어서 월드, 마지막으로 나이트 완즈 카드가 나왔어요. 월드 카드가 중심을 잡고 있고 그 양옆으로 나이트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게 한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쭉 나가는 느낌은 아니에요. 소드 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많아지는 그 순간에 충동적으로 연락하고 싶어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감정이라는 느낌보다는 본인의 행동을 해명하거나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흐름이에요. 연락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정한 감정 표현보다는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는 말이 먼저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상대방이 이해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중간에 월드카드가 떡하니 나왔잖아요. 월드카드는 하나의 완성을 뜻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전에 이미 한 차례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는 다시 만나더라도 예전 방식으로는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또 완즈 나이트가 나왔어요. 완즈 나이트는 여전히 강한 끌림도 있고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행동력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행동이 안정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이 두 개 다 굉장히 에너지가 빠른 나이트예요. 어디서 갑자기 우리 4번 분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SNS를 보던가 갑자기 생각나면은 그냥 갑자기 연락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감정이 뜨거울 때는 적극적으로 훅 왔다가 현실적인 책임감이나 진지한 대화를 하면 다시 빠져버리는 그런 에너지기는 해요. 소드 나이트랑 완즈 나이트 사이에 월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끝났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충동적으로 돌아보는 모습이에요.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강하지만 안정적인 재회를 이어갈 준비는 아직 부족한 카드로 나왔는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어떤 큰 사건이나 변화가 있을지, 변수는 무엇인지 카드를 볼 거예요. 카드는 펜타클 나이트, 또 나이트 카드 나왔고요. 이어서 더문 카드, 달 카드, 마지막으로 펜타클 4번 카드 나왔어요. 흐름을 봤을 때 관계가 아예 단절된 상황이라면 그거는 조금씩 풀릴 수는 있어요. 근데 카드들로 봤을 때 이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아마 연락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재회로 나아가기에는 관계의 속도가 좀 느리고 서로의 경계심도 좀 있는 느낌이에요. 펜타클 나이트가 또 나왔는데 이거는 앞에 있는 이 카드들이랑 다르게 현실적이고 조심스러운 접근이에요. 그래서 연락이 끊겼다면 결국에는 연락이 올 것 같아요. 가볍게 안부를 묻는 정도로 시작할 수가 있고요. 이미 연락하고 있다면 대화가 조금 더 일정해지거나 아마 다시 만나보자 혹은 얼굴이나 한번 보자라는 제안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근데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좀 밝은 에너지의 카드는 아니에요. 더문 카드 같은 경우에는 불분명하다, 불투명하다, 혼란스럽다 이런 걸 갖고 있는 에너지의 카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의도와 관계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연락이 이어져도 재회를 원하는 것인지 외로움과 미련으로 접근하는 것인지 확신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연락은 되는데 직접적으로 묻기보다는 연락 속도랑 말투를 해석하면서 스스로 불안을 키울 가능성도 있는 거죠. 상대방이 막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을 좀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 무관심한 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애매한 접근에도 큰 기대를 걸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펜타클 4번 카드가 나온 걸 보면은 서로를 놓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놓아줘야만 하는 상대방을 만나려면, 상대방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놓아야 될 것도 있잖아요. 책임도 주어야 되고 배려도 해줘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사원분들이나 상대방은 놓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활과 자유를 지키고 싶어 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계속 나이트가 나온 걸 보면 상대방이 좀 더 그런 마음이 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3개월간의 가장 큰 변화는 연락이 좀 느리고 이 관계가 완벽하게 마음을 열고 회복되기에는 아직 부족한 에너지이기는 해요. 다시 움직일 가능성은 있지만 확신 없이 서로를 붙잡는 단계에 머물 수가 있고요. 안정적인 재회로 이어지는 힘은 아직 약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8월부터 9월, 10월까지 어떤 흐름으로 나아가는지 카드를 볼 건데요. 카드는 아이고 8월에 더문 카드 또 나왔고요. 이어서 스타 카드 마지막으로 컵 4번 카드가 나왔어요. 일단 앞으로 3개월로 봤을 때는 우리 4번분들 카드에서는 재회운이 강한 달은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3장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중간 9월에 있는 스타카드가 가장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이거는 희망 정도의 아까 말씀드렸던 기대감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8월에는 더문 카드잖아요. 이거는 그 전에 숨겨졌던 감정이나 불안감이 크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사원분들의 소식을 확인하거나 간접적인 신호를 보낼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단순하게 재회를 위한 접근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리움 때문에 한번 떠보는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지금 이 더문 카드가 변수에도 나왔었잖아요. 이거는 이 더문 카드가 앞으로 3개월에도 계속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8월에 느꼈던 그 혼란이 앞에 전체 흐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고요. 작은 반응에 의미를 크게 부여하거나 상대가 대답을 안 하거나 침묵할 경우에는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더 밑으로 파고들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걸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9월에 스타 카드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그나마 셋 중에서 가능성이 가장 열리는 달인데요. 더 스타는 이별로 생긴 상처가 조금씩 나아지고 회복하고 두 사람이 이전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바라보려는 흐름이에요. 연락이 끊겼다면 다시 대화할 계기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미 좀 잘 연결되어 있다면 관계 회복에 좀 더 희망이 생기는 거죠. 거기에 달 카드 뒤에 별 카드가 떴다는 거는 8월에 혼란이 있다 하더라도 9월에는 상대의 의견과 상대의 의도와 관계의 방향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스타는 하늘에 떠 있고 뭔가 멀잖아요. 이상, 희망 그런 것들을 뜻하기 때문에 먼 미래의 가능성이나 기대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연락이나 분위기는 좋아질 수 있지만 재회가 바로 확정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두 사람이 희망적으로는 서로 좀 지켜볼 수 있는 단계에 올라갈 수는 있어요. 마지막으로 컵 4번 카드가 10월 달에 나왔는데요. 10월에는 9월에 상대방이 연락했다 하더라도 기대했던 만큼 적극적인 행동이 이어지지 않거나 이전에 비슷한 태도가 우리 4번분들이 느껴져서 실망할 수 있어요. 상대방 또한 관계를 다시 시작할지 말지 고민하면서 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커요. 컵 4번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들어왔음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거나 만족할 만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선택하지 못하는, 선택을 하기 힘든 그런 흐름이거든요. 결국에는 3개월 정도 지나면 아마 4번 분들이 마음을 조금 식어가는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는 8월에는 좀 불안이랑 관찰 그런 에너지가 높아지고 9월에는 희망이 좀 커지는 시기 그리고 10월에는 망설임이 느껴져요. 그럼 우리 4번 분들이 재회를 위해서 취해야 할 행동 지침
어떤 액션들을 해야 될까요? 카드를 보면은 월드 카드, 이어서 완즈 8번, 마지막으로 컵 카드, 에이스 컵 카드 나왔어요. 월드 카드는 아까 여기에서도 나왔잖아요. 한 단계가 끝났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행동 지침에서 이 월드 카드는 예전의 관계는 이미 끝난 거예요. 예전에 과거의 연애 방식을 그대로 반복하지 말고 이 관계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헤어진 이유와 반복된 문제를 제대로 짚지 않은 채 다시 만나면은 잠시 감정이 좋아질지언정 결국 비슷한 상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더 잘못했는지 따지거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덮어주는 것보다는 두 사람 사이에서 실제로 무엇이 힘들었는지를 솔직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리고 완즈 8번 카드는 소식을 뜻해요. 움직이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연락이나 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미루지 않는 게 좋아요. 먼저 연락할 계획이라면 감정을 와다다다다 쏟아붓는 것보다는 짧고 솔직한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먼저 다가온 경우에도 일부러 밀당한답시고 반응을 늦추기보다는 나는 너랑 이야기하고 싶다. 이야기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거기에 컵 에이스 카드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감정의 시작을 뜻하는 건데요. 상대방이 정말 진심으로 다가오고 우리 이 4번 분들도 상대방한테 마음이 든다면, 마음이 있다면은 조금씩 감정을 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감정을 안 여는, 마음을 안 여는 카드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행동 지침 카드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열려면 천천히 조금씩 조절하면서 상대방의 말보다 실제 행동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하고 과거의 상처가 남아있다면 그걸 숨기고 누르지 말고 솔직하게 다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회를 하려면은 일단 과거는 과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잘 얘기를 하고 상처받은 게 있다면 그걸 충분히 회복하고 그러고 나서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해요. 그럼 3개월 후에 겨울이 되기 전에 두 사람의 모습은 어떨지 카드를 볼 거예요. 카드는 컵 페이지 카드가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펜타클 2번 카드, 그리고 펜타클 6번 카드 나왔어요. 결국에는 상대방한테서 연락이 오긴 오겠네요. 3개월 안에. 좀 조심스러운 감정 표현이나 가볍게 만나자고는 할 것 같기는 해요. 이 컵 페이지는 감정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감정이 약간 서툴어요. 그래서 미숙한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진심이 있지만 그 마음을 안정적인 에너지는 아니에요. 자존심도 강하기 때문에 툭 하고 던지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거를 잘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펜타클 2번 카드 나온 걸 보면은 그때 또한 애매한 에너지이기는 해요. 지금 감정이랑 현실적인 부분을 계속 조율해야 되거든요. 상대방이 다가왔다가도 다시 일이 바빠지거나 아니면 본인의 감정 때문이든 뭐든 일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관계의 결정을 늦출 수가 있는 거죠. 다가오기는 하지만. 거기에 지금 펜타클 6번이 나온 걸 보면은 예전에 4번 분들이 우리 상대방한테 최선을 다했다면 지금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네가 하는 만큼 내가 하겠다. 균형을 잡겠다는 마인드가 생겨요. 그래서 3개월 후에는 연락이나 감정 표현은 들어올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재회를 막 다가가기보다는 우리 4번 분들의 마음이 조금 식으면서 애매한 관계가 이어질 것 같기는 해요. 특히 4번 분들이 예전처럼 한 번 더 기다리거나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이거는 좀 더 관계가 다시 정체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상대방이 받은 만큼 돌려주고 현실적인 노력을 이어갈 때 재회 가능성이 커질 수가 있는데요. 그게 3개월 안에는 어려워 보이기는 하네요. 조언 카드로 복주머니 카드가 나왔어요. 복주머니는 들어오는 기회나 좋은 흐름을 알아볼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좋은 기운이 들어오기는 할 거예요. 복이 들어오기는 할 건데 더 문이
지금 달 카드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상대의 마음을 좀 불안한 마음으로 해석하거나 작은 연락을 재회의 확정신호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컵 9번이 나온 만큼 현실보다 그 이상으로 기대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다칠 수 있거든요. 4번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재결합될 에너지는 아니에요. 애매하게 관계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어서 잘 묶어 가시면은 좋은 흐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